여러분 혹시 머릿속에만 있던 상상을 진짜 영화처럼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구글이 바로 그 일을 해내는 아주 강력한 AI, 베오를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기술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완전히 정복해 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푸른 바다 위를 나는 드론샷. 그냥 글자잖아요. 근데 이 한 문장이 정말로 생생한 영상이 된다면요. 와, 대박이죠. 비오는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문장 하나가 곧 한 편의 영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오의 핵심은요, 그냥 영상을 툭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화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텍스트가 어떻게 감정을 담은 그런 시각적 스토리로 바뀌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비오 기술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비오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구글이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한테 두 가지 길을 딱 제시해 줬어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길이 맞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 두 가지가 진짜 재밌는 게 성격이 완전 달라요. 왼쪽에 있는 구글 비즈는 우리가 맨날 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있잖아요. 거기에 쏙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쉽게 뭐 마케팅 영상이나 교육 자료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버텍스 AI는 이건 좀 전문가용이에요. 개발자나 연구원들을 위한 도구죠. API를 직접 만지면서 훨씬 더 정교하고 기술적인 제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구글 비드 쓰는 건요, 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워크스페이스에서 바로 들어가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글로 쭉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럼 비오가 알아서 마법처럼 영상을 뚝딱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음악이나 자막만 살짝 얹으면 끝! 정말 쉽고 빠르죠? 자, 이번엔 전문가들을 위한 길, 버텍스 AI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클라우드 환경 설정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폰스 카운트 같은 이런 전문적인 설정 값들을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최대 4개의 다른 버전의 영상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되니까 와, 창작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거 마음껏 막 써도 되는 걸까요? 그쵸? 어떤 도구든 현실적인 사용 규칙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비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그 한도를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개나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쓰는 요금으로 말이죠. 그쵸?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답을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미나이 프로 구독자 기준으로 보면요. 고품질 결과물을 원하신다. 그러면 비오3 모델로 하루에 5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아, 나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 하시면 비오3 패스트 모델로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잘 골라야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게 아직 프리뷰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이나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 한도가 24시간마다 리셋된다는 거. 오늘 다 썼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다시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구마구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위오를 200% 활용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냥 평범한 아이디어를 와, 진짜 영화 같은 한 장면으로 확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비밀은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쓰는 프롬프트 딱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AI한테 제대로 지시하려면요, AI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해요. 예를 들어, 타임랩스, 항공샷 같은 영화 전문 용어를 써주면 위오가 아, 감독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훨씬 더 잘 알아듣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비 오는 거리라고 쓰지 마시고요. 비 내리는 서울의 북적이는 밤거리,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걸 클로즈업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필름 누아르 스타일로 이렇게 피사체, 배경, 분위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보세요. 결과물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바로 얘 예시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팁이 여기에 다 녹아있잖아요. 드론이 날아가는 모습이라는 카메라 움직임, 푸른 바다,
햇살이 부서지는 같은 구체적인 배경과 분위기, 그리고 고화질이라는 스타일까지 아주 명확하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명령할수록 AI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려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구도 알았고, 규칙도 알았고, 비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정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세상에 들려주시겠어요?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구글이 정말 어마어마한 AI 영상 생성기를 공개했는데요. 이름은 바로 비오 3.1. 지금 관련 업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이 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 반응이요? 딱 이거였습니다. 와, 이 질감이 진짜 하나도 안 들어요. 아니, 이게 AI가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그냥 현실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구글의 이 엄청난 AI, 비오가 어떻게 그냥 진짜 같은 수준을 넘어서 초현실의 영역으로 도약했는지 그 생생한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배오 3.1은 그냥 예쁜 영상을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 그리고 소리까지 이걸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실제 영상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를 한 거죠. 아, 음식이 기름에 튀겨지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눈을 밟으면 이런 소리가 나지? 하고 그 관계를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3.1 버전에서 진짜 정말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소리까지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멀티모달리티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멀티모달리티. 와,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AI가 눈치가 아주 빨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그림, 영상, 소리 이런 서로 다른 정보들을 한 번에 싹 보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구나 하고 알아듣는 능력인 거죠. 비오가 영상에 딱 맞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전 3.0 버전하고 3.1이 얼마나 다른지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네요. 이전 버전이 뭐랄까 아주 잘 만든 무성영화 같았다면요. 3.1은 이건 그냥 현실이에요. 소리까지 완벽하게 입혀진 완전한 경험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다고 쳐요. 3.0에선 그냥 입만 뻥긋하는 영상이었는데 3.1에선 진짜 그 소름 돋는 비명소리까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건 AI가 그냥 영상을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 읽어낸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베어 3.1은요, 여러분을 그냥 순식간에 영화 감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전에 없던 수준의 창작의 자유를 주는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 배우고 쓰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글자 몇 자 치는 것만으로 영상 편집이 끝난다면 어떨까요? 베어가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간단해요. 자, 먼저 영상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딱 선택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글로 쓰는 겁니다. 이 자동차 빨간색 스포츠카로 바꿔줘. 이렇게요. 그럼 끝이에요. 심지어 영상 길이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고 없던 사람이나 물건을 쓱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곧 있으면 필요 없는 걸 지우는 기능까지 나온다니까 이건 뭐 거의 마법이죠. 근데 진짜 이건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바로 캐릭터 일관성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인물을 만들어서 여러 다른 장면에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AI가 단편적인 클립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즉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이 어디에 가장 먼저 쓰일까요? 물론 영화나 교육 콘텐츠처럼 가용성은 무한하지만 아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뀔 곳은 바로 광고 시장일 겁니다. 수억 원짜리 할리우드급 광고가 이제 여러분 책상 위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 숫자 보이세요? 1억 4천만 원. 이게 보통 할리우드 수준의 광고 한 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비비오 3.1이 이걸 얼마나 바꿔놓을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요. 첫째, 이제 대기업만 만들던 고퀄리티 광고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돼요. 말 그대로 광고 제작의 민주화가 시작되는 거죠.
둘째, AI가 영상의 분위기나 맥락을 다 아니까 PPL, 그러니까 간접 광고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셋째, 당연히 제작비랑 시간은 말도 안 되게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혼자서도 배우나 스태프 없이 전문가 수준의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작의 미래, 배우 3.1에 대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리는 이제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위오는 그냥 그림만 만드는 AI가 아니라 소리까지 담아내는 진짜 시청각 모델이라는 거. 둘째, 감독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복잡한 기술 없이 그냥 말하듯이 텍스트로 명령해서 영상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창작의 문턱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만 누리던 할리우드급 퀄리티가 이제 모두의 것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제 우리 모두가 영화 감독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이 놀라운 기술이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세상, 어떤 창의적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요즘 제일 핫한 AI 영상 생성기 바로 소라2죠. 근데 이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분들이 많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철옹성 같은 디지털 요새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그 퀘스트를 하나하나 깨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접속이 막혀 있는데 하고 포기하셨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나라별로 걸려있는 락을 풀고 소라2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디지털 위장 소리예요. 뭐냐면 소라2가 이 나라는 들어와도 돼 하고 허락해준 국가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우리 위치를 살짝 속여주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VPN 설정입니다. 아니, 근데 VPN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렇게 접속 불가라는 아주 차가운 벽에 딱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열쇠가 없으면 다음 단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컴퓨터에서 VPN 설정하는 법 한번 볼까요? 진짜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얼번 VPN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무료 계정 하나 만드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위치를 꼭 미국이나 캐나다 둘 중 하나로 고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활성화 버튼 딱 누르면 자, 디지털 위장 끝입니다. 근데 VPN 켰는데도 계속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약간 낡은 문 열쇠로 열 때 살짝 비틀어봐야 열리는 거랑 비슷해요. 미국 서버로 했다가 안 되면 캐나다 서버로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되면 페이지 새로 고침. 그러니까 CTRL 플러스 F5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럼 신기하게 딱 열릴 겁니다. 자, 좋아요. 일단 문 앞을 지키던 경비는 따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할까요? 파티에 들어가려면 비밀 초대장이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초대장을 찾는 거예요. 이 초대 코드가 뭐냐면 여러분 계정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딱 하나뿐인 고유한 열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귀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였을 때 바로 낚아채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그럼 이 귀한 초대 코드를 어디서 구하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코드가 꽤 많이 풀리긴 하는데 문제는 가입하고 인증받는데 하루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코드가 딱 뜨면 진짜 몇 초 만에 사라지니까 완전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크리에이터 인스타를 계속 보는 겁니다. 팔로우하고 스토리나 게시물 올라오는 거 주시하다 보면 언제 코드 뿌릴게요 하고 예고를 해둘 때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노리는 거죠. 어느 쪽이든 진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초대장까지 손에 넣으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시작돼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나 자신. 영상 속에서 움직일 나만의 디지털 아바타 카메오를 만드는 겁니다. 카메오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AI한테 제 얼굴이랑 목소리를 가르쳐서 만든 디지털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감독이고 이 카메오는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 겁니다. 재밌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꼭 아셔야 할 부분인데 이 카메오를 만드는 건 지금으로서는 안타깝게도 아이폰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이제 이번 퀘스트에서 제일 복잡한 구간,
최종 보스 바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저만 믿고 하나씩 따라오시면 괜찮아요. 자, 먼저 아이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애플 아이디 국가를 미국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엔 인터넷에서 미국 주소 생성기 같은 걸로 만든 주소랑 전화번호를 입력하고요. 세 번째, 폰에도 어번 VPN 앱을 깔아서 미국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앱스토어에서 소라 바이 오픈 AI 앱이 보일 거예요. 그걸 다운받아서 앱이 시키는 대로 얼굴이랑 목소리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설정까지 마치면 드디어 여러분만의 디지털 배우가 탄생하는 겁니다. 와,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퀘스트의 최종 보상을 받을 시간이에요.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노력이 합쳐져서 얼마나 멋진 AI 영상이 탄생하는지 그 마지막 단계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내 아바타를 영상에 나오게 하는 거요? 진짜 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에다가 골뱅이, 표시 있죠? 그거랑 내 아이디만 적어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칼러스 알베르토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핫도그 먹는 모습 보여줘.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몇 가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방금 봤듯이 내 아바타를 넣으려면 아이디를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한 장면에 친구랑 나랑 여러 명의 카메오를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영상 방향도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고를 수 있고요.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는 AI 영상 제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이게 창작의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좀 복잡한 기술적인 꼼수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2025년 10월 1일이었죠? 오픈 AI가 소라2를 딱 내놨을 때 세상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는 경이로움. 근데 동시에 이거 괜찮을까? 하는 깊은 우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소라2가 가진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도 그랬어요. 이건 창의성을 위한 챗 GPT의 순간이다 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텍스트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요. 바로 그것처럼 이제는 누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을 그냥 몇 초 만에 영상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출시 초반 반응은 어떻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엄청난 흥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하잖아요. 딱 그 짝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도구가 순식간에 온갖 문제적 콘텐츠를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출시는 곧 혼돈 그 자체가 됐죠. 당시 가디언지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안전장치는 사실상 없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기술 혁신과 그 반발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는 초대받은 정말 소수의 사용자한테만 공개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소라2가 가진 그 창조의 힘과 파괴의 힘, 이 양면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니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정말 혼돈 그 자체였어요. 소셜미디어를 켜면요. 순식간에 가짜전쟁 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도 않았던 인종차별 집회 영상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스폰지밥이 히틀러 복장을 하고 나오는 그런 귀괴한 영상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해 컨텐츠가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픈 AI가 그렇게나 강조했던 그 안전 정책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소라2가 대체 뭐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길래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또 동시에 위험한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이전 버전하고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 기술적인 심장물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소라 1이랑 2를 비교한 건데 개선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영상 길이도 2배로 늘고 해상도는 1080p까지 지원하고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저기 오디오 생성 기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상이랑 소리가 한 번에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작업 방식의 차원을 바꾸는 혁신, 퀀텀 리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는 벙어리 영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소리 찾으려고 밤샐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영상이랑 소리를 그냥 한 번에 딱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후반 작업 시간을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4일 밤 세워야 할 일이 이제는 하루면 끝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빨라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현실감, 리얼리즘도 정말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물리 엔진 덕분인데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특히 저 물 흐름 역학 부분 70%나 개선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라2가 만들어내는 파도나 물이 튀는 장면은요, 이전 버전이랑은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같아요. 슬슬 저거 AI가 만든 거네? 하고 딱 알아채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카메오 딜레마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어쩌면 더 강력하고 또 동시에 훨씬 더 윤리적으로 복잡한 기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기계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카메오 기능입니다. 이 카메오 기능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움직임을 AI가 만든 세상 속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사 속 인물이랑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전례가 없었던 수준의 개인화된 영상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물론 그럼 아무나 내 얼굴을 막 갖다 쓰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픈 AI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3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첫 번째, 한 5초에서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찍어서 나 진짜 사람 맞다는 걸 증명하고요. 두 번째, 시스템이 그 영상을 분석해서 그 사람만의 외모나 목소리, 움직임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아바타는 오직 본인만 사용 권한을 관리할 수 있게 한 거죠. 오픈 AI는 이걸 3단계 동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심은 무단 딥페이크를 막겠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만들 수 있고, 둘째, 내 모습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셋째, 모든 영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출처 표시, 일종의 디지털 워터마크를 심어서 나중에라도 악용 사례를 추적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나름 꽤 촘촘하게 설계했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헐리우드의 새로운 현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영화 산업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야말로 거대한 파괴적 혁신이 될 텐데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왼쪽을 보세요. 전통적인 영화 현장이죠. 수백 명의 스태프가 장비를 옮기고 세트를 짓고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처럼 단 한 명의 창작자가 컴퓨터 앞에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거대한 세트나 비싼 카메라가 아니에요. AI한테 내가 원하는 장면을 얼마나 글로 잘 설명하고 지시하느냐, 바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혹시 예전에 DSLR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 DSLR 덕분에 독립영화 제작의 문턱이 확 낮아졌잖아요. 소라2는요, 바로 그 다음 단계의 기술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값비싼 장비 필요 없어요.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블록버스터급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창작의 진입장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힘이냐, 출처냐,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네, 우리 손에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요. 물론 오픈 AI도 이런 걱정들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여러 개 걸어놨죠. 예를 들면 생성된 영상에는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넣고,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상 파일 안에 C2PA라는 디지털 꼬리표,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심어서 이건 AI가 만든 겁니다 하고 출처를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었고요. 어떻게든 투명성을 높이고 악용을 막아보려는 노력이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여러 겹의 방패를 준비했는데도 창이 너무나도 날카로웠던 거죠. 출시되자마자 우리는 이 모든 안전장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기술이 정확히 오픈 AI가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악용되는 걸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진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기술 개발사,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우리, 어쩌면 사회 전체일까요?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한 답을 주는 대신 이렇게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